치매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진단조차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치매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죠. 치매를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치매인데도 치매인지 모르는 분이 4명 중에 1명이나 되네요.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17만 명의 노인들이 본인이 치매라는 거를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질환의 특성상 신경, 정신 질환들의 일부 질환들이 일단 병이 걸리면 본인이 그 병에 걸릴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가 그 대표적인 질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낙인 탓인지도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진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네. 치매입니다. 치매 의심하는 환자들이 보통 어떤 증상 보였을 때 병원으로 오시나요? 일단 본인이 먼저 병원에 오는 경우들은요. 되게 깜빡깜빡 했는데 손주 이름을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가 어디 나가려 그러는데 나가는 길을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랬을 적에 본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명절 때라든지 어버이날 같은 때 왔는데 아버님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손들을 알아보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그 두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뇌 사진을 봤을 때 치매 환자의 그 뇌와 정상인의 뇌는 다르다면서요? 보통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이제 MRI를 찍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아밀로이드를 뇌 안에서 얼마나 축적되는지를 보는 사진을 찍는 검사가 나오는데요. 네. 보통 MRI 찍을 때는 그냥 호두알 물기 마르듯이 네. 그 빨짝 마른 그 증상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축적되는지를 검사하는 그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갛게 이게 이제 유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뇌에 축적이 돼 있고요. 네. 다만 그 축적이 돼 있다 그래서 다 치매 증상이 보이는 건 아니고 지금 50대나 40대 후반에도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건망증 검사를 받는 과정에 검사를 해보면 저렇게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 있는 경우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간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치매의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몇 명으로 잡혀 있나요?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 중에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10명 중에 1명을 보통 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100몇십만 명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50년에 통계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270만 명 정도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면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네요. 치매가 원인이 한 70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노인성 치매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치매 유병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6순에는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7순 되면 10명 중에 한 3명, 보통 8순이 넘어가면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10집 중에 한 집은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매가 뭐 조기에 발견하면 아주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참 구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이게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화장실 불을 끈다. 화장실 불을 꼭 끈다. 화장실 불을 꼭 우와, 우리 할아버지 화장실 불 잘 끄시네? 뺀수. 할아버지가 화장실 불도 못 끄는 사람인 줄 알았어? 네. 할아버지 최고. 소핀으로 왔냐? 네. 응. 얘 누구가 타?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웬일이야? 아유, 할아버지! 엄마 아빠! 방금 우리 집 홍수 날 뻔했어. 아니, 비도 하는데 웬 홍수야?
아이, 글쎄, 할아버지가 화장실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나가셨더라고. 내가 안 들어갔으면 밤새 화장실 한강될 뻔했다니까. 그래? 아니, 저기, 할아버지가 그 틀은 줄 네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나가시고 내가 바로 들어갔거든. 할아버지 병 때문에 잊으신 거 맞지? 사람이 깜빡이는 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왜 다 병 때문이야? 네 엄마도 삶은 빨래 불에 얹어놓고 태워먹은 거 한두 번인 줄 알아? 엄마 치매랑 건망증은 다르대. 엄마는 깜빡 잊은 건망증이고 할아버지처럼 물 틀어놓은 걸 아예 기억 못하시는 건 치매래. 저 말이 맞나요? 저게 치매인가요? 건망증인가요? 저 경우는? 저 경우는 건망증일 수도 있고 치매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저렇게 물을 틀어놓고 올 때는 종종 있는데요. 네. 저런 경우는 그냥 스트레스라든지 일이 많을 때 흔히 일어나는 건망증 증상이긴 합니다. 다만 노인인 경우에 저런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든지 또는 저런 일을 해놓고도 본인은 이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저렇게 물을 틀어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 갔다 온 사실조차 잊어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치매하고 건망증은 비슷한 거긴 한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실조차 모르거나 네. 좀 더 그 정도가 심할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에 건망증 클리닉이 있고 이제 치매 클리닉이 있는데요. 노인들은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시면 건망증이라고 하면 보통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족들, 특히 저는 주로 큰아들 이름이 뭔지, 큰손주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는데 이건 웬만한 어른들은 절대 안 잊어먹는 이름들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치매를 의심을 하고요. 그 예전에 아주 잘 알던 거, 늘 하던 거를 아예 까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뭐 자전거를 잘 탔는데 자전거 타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다든지 또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경우는 뭐 우리도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다만 매일 놓는 자리에 놓여 있는 그 물건인데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도 그거 자체를 까먹는 분들은 치매를 의심하는 경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진으로 살펴봤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면서요. 네, 그 자가진단 아주 쉬운 검사인데 보통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는 선별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자, 규칙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제가 하나를 내미면 둘을 내미시고요. 네. 제가 둘을 내미면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자,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쉽지 조금 않네요. 헷갈리시죠? 두 네네. 번째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내미면 둘을 내밀고요. 제가 둘을 내미면 주먹을 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하나를 내미시면 제가 둘, 네. 둘 내미시면 주먹이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면 자, 어려운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유, 잘하십니다. 잘한 건가요? 보통 이것들은 이제 네. 집중력,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규칙을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특히 치매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 먼저 배운 것 때문에 뒤에 가르쳐드린 규칙을 이해 못하고 첫 번째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뭔가 이제 규칙을 갑자기 또 바꿨을 때. 이제 보속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그걸 이제 판별하는 아주 쉬운 선별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 파랑 그리고 검정 색깔로 써 있죠. 네, 글씨는 파랑이지만 색깔은 검정색이죠. 자, 우리 앵커분께서 저 두 번째 줄에서 네. 글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색깔만 한번 쭉 오른쪽에 왼쪽에서 네네. 오른쪽으로 쭉 읽어주시죠. 두 번째 줄이요. 네, 색깔만. 빨강, 노랑, 까망, 빨강.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줄 조금 빨리 읽어주시겠어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정확하게 쉽네요. 잘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검사들은 이제 전두엽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가려서 내가 인식해야 될 것들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뇌의 그 조정 능력을 보는 기본 선별 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집에서 좀 훈련을 해보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선별검사 스마트폰 앱이 있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뇌 인지 재활 또는 브레인 피트니스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훈련 도구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순간 긴장을 해서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보건소나 이런
이런 곳을 찾아가면 되나요? 네, 특별시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치매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서요. 네. 거기서 보통 가만히 계셔도 때가 정해지면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치매 진단을 받으러 오시라고. 근데 싫단 말 하지 마시고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거기서 치매 가능성이 조금 높게 나오면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검진을 그리고 지원을 지방에서도 각 지방에 속한 지자체에 속한 보건소라든지 그 시청, 관청에 가시면 거기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치매 같은 것도 더 잘 걸리는 유형이 있을까요? 혹시 치매도 가족력 같은 게 중요합니까? 치매 모든 질환들이 가족력과 유전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노인성 유전의 경우, 그중에서 알츠하이머 유전의 경우는 그 부모님들이나 친계, 조부 쪽에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성 치매가 있었던 경우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치매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해서 그 유전자가 있다고 판별이 되면 젊을 때 건망증이 나올 때 미리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걸릴 확률이? 네, 아직 원인은 불분명한데요. 아마도 여성들의 경우는 젊어서 그 남자들보다도 훨씬 그 심리적인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성들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치매하고 머리 크기도 상관이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를 보면 머리가 53cm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좀 크면 좀 덜 생기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큰 분들의 희망일 수도 있는데 머리가 좀 작은 분들은 조금 더 치매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거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고요. 네. 53cm라고 하면 그게 보통 평균 정도인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방송국에선 보기 힘들지만 길거리에는 그냥 흔히 보는 일반적인 머리 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허리둘레하고도 관계가 있다던데 그건 어떤 네, 건가요? 허리둘레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그 대사성, 그다음에 혈관성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네. 배에서 나오는 각종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혈관성 질환 또는 노인성 질환들,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는 위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일원의 그 노인들 3,000명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한 연구를 보니까 34인치, 남녀를 막론하고 34인치가 넘어가는 분들이 치매,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리고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치매하고 네.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격은 어떤가요?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치매가 안 걸리는 예방법들 중에 보면 친구들 많이 만나고 동네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도 많이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아주 예민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 혼자 틀어박혀 있는 냉소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아주 밝고 사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완전히 성격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밝고 네.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예민하고 냉소적인 성격이 있다 내가 생각하면 좀 더 신경을 그렇죠. 쓰셔야겠네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친구들끼리 만나서 게이트볼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는데요. 거기 안 나오면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안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각종 비타민제나 아프기도 해서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네. 약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도 치매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외국하고 동양,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다른 게 보통 아플수록 약을 줄이고 식생활을 먹던 거를 좀 안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의 노인들, 특히 동양이 특히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라도 약을 더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10개 이상 하루에 알약을 먹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무려 3배 이상 더 많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일단 약이 많다는 건 병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네. 약과 약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 내지는 처방전을 내 주치의한테 가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하루에 먹는 게 이런 건데 이게 괜찮은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치매 예방하는 운동도 있다던데요?
네, 이게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치매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뇌신경체조, 그다음에 치매 예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네. 쉬운 거 따라해 보시죠. 보통 뇌신경체조라 그래서 얼굴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안면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를 좀 깨워주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마 네. 하나, 둘, 셋, 넷 두들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볼 옆에, 코 옆에 있는 살을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두들겨 주시면 돼요. 둘, 셋, 넷. 그다음에 인중과 이 윗입술을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 턱 밑에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머리는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앞면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두드린 곳들이 그 뇌신경들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뇌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를 거꾸로 자극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치매를 예방하는 훈련 중에 손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건 다 아시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호두 이렇게 막 네, 굴리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아주 쉬운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네. 자, 제일 처음에 그 손뼉을 치시고 따라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시고 다시 손목을 딱 놓고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네, 저도 틀리네요. 네. 네, 이게 네. 보통 한 번 할 때 2번 이상 보통 4번 정도까지 반복해라라고 하고요. 치매 예방법이 이제 10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하기 쉬운 것들을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부지런히 얼굴 마사지도 좀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한상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